네, 북한의 권력 구도가 지금 불안정합니다. 장성택이 오랜 시간 2인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성택 측근들을 제거하려면은 수많은 희생자가 따릅니다. 장성택계가요, 1, 2년 안에 숙청될 것으로 드러나자 고위급 망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면은 당연히 목숨 걸고 탈출해야겠죠. 불안한 김정은 정권 현실, 증거 사진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중앙TV 기자를 역임한 정진성 뉴포커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진성이 아니라 장진성이죠. 네.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게, 그 고위급 망명자로 지금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영사나 하여튼 우리 공간에 있다 이죠. 한국 공간에. 우리 공간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출처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확인됐다, 알려졌다 해서 뭐 확인됐다, 드러났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번에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뭐 온갖 가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지나가고 보게 되면 맞는 것보다 맞지 않은 게 더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로드솔 내가 부총리도 탈북했다고 했는데 뭐 보도시 북한에서 나왔고, 그리고 설사 탈북을 했다고 해도 이걸 과연 그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막 떠들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변도 우리가 좀 걱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망명소를 너무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근거도 없고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 판넬이 뭡니까? 장성택 처형으로 보고 북정권의 변화입니까? 네, 예.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예. 대외 보도에 최선을 하고 대내 보도에 차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그 자기 흠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약간 안 좋은 모습들을. 네. 예, 약간 특히 그 김씨일가의 신격화 관련한 것들은 철저히 내부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그 결집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식이었지. 이번에 장성택 처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외부터 먼저 보도하고 그 다음날에 대내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사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대외 방송입니다. 아, 이게 주민이 보는 게 아니군요. 네,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요. 네, 전혀 못 듣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외부터 보도하고 그 다음날에야 대내 보도를 했다는 것은 대외에 먼저 알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걸 과시해야 될 그런 어떤 시간에 쫓기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번 일들이 치러졌다. 그러니까 김정일 생전 때에는 이런 대내 결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외에 과시만 했지 이렇게 분파적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김정은의 유일 영도를 거부하고 지금 분파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대외에 먼저 보여주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김정은 정권보다도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보다도 그를 둘러싼 그 어떤 강경파 이번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세력의 조급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 작품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걸 예. 보는 거죠. 예. 그 다른 세력의 핵심을 누구로 봅니까? 최룡해로 봅니까? 아니면 김원웅으로 봅니까? 아니, 그,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 소열을 이야기할 때, 북한이 공식 그 소열만 보고 우리가 항상 점을 쳐왔습니다.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그런 법치주의나 그리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자기 1인 지배 체제를 위해서 사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이런 정치국 회의라든가, 그리고 뭐 당 대회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그런 합의 기구가 전혀 인정되질 않았습니다. 오직 김정일이 발언 한마디로 그런 명령지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진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령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공식적인 소열이다 이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당 조직 지도부나
이런 안의 내부 권력,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조직 지도부가 예, 그러니까 김정일 생전 때 김정일이 대체 권력으로서 북한의 모든 인사권과 당 생활 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 조직 지도부가 주도를 했다. 그리고 최령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당 조직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항상 대내 보도가 최선이었고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대외 보도를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이번에는 대외를 또 의식해서 했다는 얘기는 보여주기식 처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빨리 이런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조급함이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인가 시간에 쫓기고 무엇인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네, 우리 장 대표께서는 그 이제 조직 지도부 네. 예, 이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다. 이 당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당조직 지도부 안에 13과라고 있는데 이게 군 담당과입니다. 이 13과 과장 앞에서 총참모장이 가서 머리 숙이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13과장 앞에서 예, 예. 당 조직 지도부 13과장 앞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총참모장이면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의장 예. 그 정도가 예, 예, 고개를 숙이고 예, 예. 비판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군이라는 것은 자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라는 것은 그 간부과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앙기관 국장급 이상을 간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 대부분의 탈북자분들도 당 조직 지도부 인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장 대표는 거기에 대상자였습니까? 저는 통전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당 통전부 같은 경우에는 당 조직 지도부에서 당 조직 지도부에서 예. 외교관들은요? 외교관도 해외 재외 파견 이런 재외 담당과에서 맡아보고 그건 당 조직부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외교관으로 오신 분들은 그 당 조직 지도부의 13과를 잘 알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 중에 북한 권력 내부를 가장 잘 설명한 논문이 그 북한 외교관 출신 현성일 박사의 논문입니다. 네. 거기에 보게 되면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에서 어떤 실제 역할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조직 지도부가 가장 핵심이다. 예. 거기를 잘 봐야 된다. 꼭 서열 1등, 2등, 3등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대외 권력과 대내 권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다 대외 권력이었거든요. 그리고 북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대외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부를 또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대내 권력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지금 한반도에는 두 개의 북한이 있다. 하나는 실제적인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시각에서 본 가상의 북한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건 외부에서 보는 가상의 북한일 경우가 많네요. 우리가 네, 그럴 경우가 많아요. TV에서 이렇게 계속 토론하고 이러는 예, 거는. 예, 예. 실질적인 북한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 소열 2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 김용남 최고 상임위원장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그렇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군 총정지국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 군을 인사사업과 당생활 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당 조직 지도부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정치 국회의 사진. 김정은 유일령도 없어. 이번에 그 행사할 때 보면은 뒤에 보통은 김정일 일 때는 유일령도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김정은 유일령도는 없다. 네, 이 내용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북한이란 나라는 그 김일성 당 총비서가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네. 그 국가 주석이었는데 그때 당시 김일성 초기의 북한은 당과 내각이라는 양대 기둥 위에 서 있던 북한이었어요. 네. 그런데 김정일이가 자기가 후계 구도를 굳히기 위해서 이 내각 권력을 무력화하고 당 제일주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 내각 양대 권력 위에 있던 북한을 졸지에 당 제일주의 국가로, 다시 말해서 당 안에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권력에 의존해서 김정일이가 그
당제일주의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김일성이 당 총비서 주석 권력은 있지만은 김정일이가 이 내각 권력을 무력화하고 당제일주의를 하자고 보니까 전통적인 권력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갈등과 대립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자고 하니까 김정일이가 당 조직 지도부를 내세우면서 김일성이 당 총비서 유일 지도 체제 명목으로 사실상의 자기 조직, 다시 말해서 당 조직부 유일 지도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 조직부 안에 제2서 비전제도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모든 북한의 그 관련 서류들이 당 조직 지도부를 거쳐서 당 총비서에게 사인을 받도록끔 그렇게 유일 지도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죽 김일성이가 박해일 실종을 몰랐으면 네. 김일성이 죽기 전에 북한에서 식량난이 지금 중단된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였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왜 80년에 당대회를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 아무것도 못했냐면 이 당 총비서 권력은 당대회와 정치국 회의 소집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일이가 이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이런 합의 기능이 없는 명령지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고 지금 사진에서 이 사진 갖고 오신 거죠? 예. 여기서 뭐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까? 이 사진에선. 저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수령을 모시는 회의에 참석하는 그 참가자들이 네. 아주 정바른 자세인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정치국 회의에서는 저 자세들이 저렇게 다 헝클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세들이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게 뭐냐면 연단을 향해서 무슨 발언권이 있다는 의미인데 네. 김정일 때에는 저런 형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다 당조직 지도부가 회의 결말까지 다 짜놓고 회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정일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회의입니다. 도중에 저렇게 연단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눈에 동공도 감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참석자들인데 저렇게 지금 앉은 자세도 보게 되면 손을 다 탁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연단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고 저것은 뭐냐면 이런 정치국 회의, 합의지도 이 기능들이 지금 김정일 때와 완전히 다르다, 살아있다 하는 그것을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예,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앉아있는 태도도 좀 자유스럽습니다. 옛날보다는. 예. 그러니까 정치국 회의를 김정일 때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도 계속 이 정치국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시간씩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런 집단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민주주의가 된 겁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인가 하는 것인데 네. 김정일 1인의 독재냐 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강경파의 독재냐 이 차이일 뿐이지 네. 이렇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됐다 이거는 아까 권력층들이 자기들이 권력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네. 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대외 명분상으로는 유일 영도라고 주장하지만은 김정일 정권 때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정치국회의 정치국회의 전에 김정은이가 네. 평양을 이탈했다. 뭐 이런. 김정은이가 평양을 이탈했다. 네. 정치국회 하기 전에. 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김정일 때 같으면 장석택이가 그 정도로 반역을 했다 하면 이게 지금 정치국회가 아니라 정치국 회의군요. 회의죠. 예. 이게 띄어쓰기가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정치국회가 거기 또 있나 그래. 정치국하고 그 띄어쓰고 회의. 정치국 회의. 원래는 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평양을 이탈했다. 그러니까 정치국 확대 회의인데 네. 김정일 때는 뭐 이런 정치국 확대 회의 기능에 의존할 필요도 없이 김정일이가 불러서 뭐 숙청을 하든 수갑을 채우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국 확대 회의를 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평양에 이탈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반란을 진압하는 그 평양의 현장에 있지 않고 참지연으로 가 있었다. 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장성택이가 자기 측근들이 숙청되는 과정에 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김정은을 만나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리를 끊어놓지 않았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참지연에 가 있지 않았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숙청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쪽의 주장이 뭐 네, 저도 개인적인 예, 추측입니다. 근데- 예, 원래 막 엄청나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싶을 땐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한쪽으로는 저도 예를 들어서 누구 야단치고 싶은데 내 손으로 야단을 못 치겠고 뭐 밑에 우리 바로 밑에 후배를 통해서 야단칠 때 뭐 네. 차장이나 이런 걸 통해 때 그 자리를 살짝 뜨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좀 면목이 없거나. 네. 근데 김정일 때와 좀 다른 것은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2인자라고 했던 사람. 네. 그리고 자기 고모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네. 그 근데- 자리에 있기가. 예. 근데 그 고모부라는 것은 그만큼 그 세력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숙청 작업을 과연 그 남에게 맡기고 만약 김정은이가 정말로 자기 유일용도 이걸 위해서는 숙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으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삼지연에 가 있을 수 있겠냐. 그리고 미안하니까 가 있는 거죠.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니까. 그리고 제가 전후 사연을 제가 지금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빗나가서 그런데 설명이.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김정은이가 정치국 확대 회의를 하면서 첫머리에 조선중앙통신사 특별보도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확대 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 김정은에 대한 그 어떤 이런 방구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확대 회의를 지도했다면 그리고 자기 고모부로부터 그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다면 김정은이는 굉장히 대노해서 무엇인가 많은 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사는 그 김정은이 군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진들을 남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확대회를 지도하였다는 시작만 있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정일 때는 김정일이가 참가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령이 마지막에 무엇인가 지침을 내리고 이런 결론으로 반드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 확대 회의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겠냐 아니면 몇 시간 안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체포돼서 나간 다음에 나올 만에 처형한 것처럼 그렇게 기습적으로 쿠데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조급한 세력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간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이 조급하게 너무 진행됐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네. 감옥의 뭐랍니까 거기 하여튼 감옥 같은데 놔둬도 되는데 수용소 같은데 예, 아주 세게 붙였습니다. 이거 풀이 요즘에 아주 자 객석 절반 공백이고 김정은 신격화 공백이다. 네, 이거 뭡니까 이게? 정치국 확대회의 사진을 보게 되면요. 네. 객석 절반이 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정치국, 저게 지금 예, 예. 비어있는 자리입니까? 예, 예. 저는 좀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나 그랬네, 뒤에. 이게, 난 진짜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옷이 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가 다 비어있군요. 네. 이게 지금 정치국 회의인데. 예. 네. 그러니까 현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면 김정일 때 자꾸 비교해서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김정일 때는 김정일이 참가하는 회의는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뭐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소의 회의 형식인 객석 10,000원은 무조건 보장을 합니다. 네. 저렇게 객석 절반을 비웠다는 것은 저것은 김정은 신격화를 계산하지 않고 정치국 확대 회의 그 자체만을 위해서 서둘렀다는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김정일 때보다는 훨씬 더 민주화됐네요. 형식은. 그죠? 억지로 채우거나 이러지 않고. 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앉아있고, 손도 막 들고 이야기도 하고, 발언도 하고. 근데 우리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은 북한 내부 실정에서 봤을 때는 신격화라는 것은 절대주의입니다. 이 절대주의 안에는 사소한 공백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격화는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유일영도 체제도 아니고 신격화도 아니다 김정은은. 그죠? 이제는 고모부까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성택이가 그래도 격가지였는데 오늘날에 와서 격가지는 최령해가 돼버렸어요. 아, 지금 격가지가 최룡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한다면요. 그러니까 김정은 때에는 또 김정일 때에는 장성택이나 고모부, 김경이나 이런 친인척들이 격가지가 됐었는데 그리고 또 김정은 때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는 고모부도 이제 처형이 됐기 때문에 고모의 정치적 명예도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혼자서 남아서 정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 조직 지도부로서는 항상 견제 대상을 뭔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최령해가 너무 잘 나가도 그 사람이 또 격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격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근데? 격가지라는 것은 김정일 때 만든 용어인데 나무가 곱게 자라자면 격가지를 잘라줘야 된다.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네요, 격가지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최룡해가 위험하네요, 지금. 지금 우리 전망적으로 장 봤을 대표님. 때.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아주 최룡해 위험하다. 예. 격가지, 잘라질 가지. 장성택 여자 문제 공개, 김경희에 대한 도전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경희와 장성택이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수령만이 아니라 수령 일가의 사생활이 성역입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발설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보게 되게 되면 김씨 일가와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누구 증언이다 해서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절대화되어 있는데 그런 수령의 일가 장성택이의 여자 문제까지 걸고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김경희의 명예까지 같이 묻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아, 남편의 여자 문제를 걸고 들어온 거는 그 강경파가 이번에 장성택의 처형을 추진한 강경파 이것까지 들고 온 거는 김경희에 대한 도전이다. 네. 하니까 야,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들었을 때 아니 수령은 위대한 신인데 네. 신인척들은 완전히 인간 이하네.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유일정도 체제라면 당 조직 지도부나 군부가 장성택을 처형하기 전에 이른 앞뒤 좌우로 신격화 부분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설사 김정은이가 처형하라고 하고 그리고 김경희가 그건 바람난 남편 버리라고 해도 수령의 절대 존엄을 생각해서라도 안에서 쉬쉬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령 일가의 성역까지 침범하면서 신격화도 계산 안 하고 장성택을 이렇게 무리하게 숙청을 단기간 내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김정일의 유일용도 이것을 초월하는 그런 집단 권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아, 무언가 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군요, 북한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분석이 아주 예리한데요. 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신문에서 읽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